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혼자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당신,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6606회 VA는 무엇의 단위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요.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역률까지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왜 VA가 중요한지, 또 이게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학습 목표 확실히 하고, 공식 이해하고, 단위 변환, VA 오음 이런 거요. 실전 감각 키우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전기 분야에서는 정말 기본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전력 단위들이에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네 가지. 이 개념들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각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요. 이게 설비 용량 계산하거나 기기 고를 때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당신의 학습 목표 달성, 그리고 시험 합격.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랑 공식 위주로 명쾌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블로그 포스팅 보면 질문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VA는 무엇의 단위인가? 선택지가 1. 피상전력, 2. 무효전력, 3. 유효전력, 4. 역률. 이렇게 4개인데 정답부터 바로 확인하고 왜 그게 답인지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정답은 망설일 필요 없이 1번 피상전력, 애퍼런트 파워입니다. 블로그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VA는 볼트 암페어의 약자죠. 교류 회로에서 그냥 단순히 전압, 그러니까 V, 볼트랑 전류, A, 암페어 있잖아요. 그걸 곱한 값, V 곱하기 A, 이걸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VA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전력이다 해서 피상전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피상전력, 겉보기 전력이라니까 표현이 재밌네요. 근데요, 우리가 보통 전기요금 고지서 보거나 가전제품 보면 소비전력은 와트로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럼 이 W하고 VA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VA와 W의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게 전기 이론의 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먼저 VA, 볼트 암페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전력의 단위고요. 이건 그 전원 공급 장치가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용량 아니면 크기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피상전력 안에는요,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성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W, 와트, 이거는 유효전력, 리얼 파워 또는 액티브 파워의 단위입니다. 이게 진짜로 전기 에너지가 소비돼서 유용한 일로 바뀌는 그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구에서 빛이 난다거나 전열기에서 열이 난다거나 모터가 막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결과 있잖아요. 그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력이 바로 유효전력 W입니다. 아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VA는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음식의 전체 양 같은 거. W는 그중에서 내가 진짜 먹어서 영양분이 되는 알짜 내용물 같은 거. 그래서 블로그에도 VA는 항상 W보다 크거나 같다고 설명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비유가 정확합니다. 피상전력 VA는 유효전력 W와 무효전력 볼트 앰피어 리액티브라는 또 다른 성분, 이 두 개의 벡터합으로 구성되거든요. 벡터합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피상전력 S라고 하면요. S, VA는 유효전력 P, W와 무효전력 Q, VAR의 관계에서 S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S제곱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보시면 빗변에 해당하는 SVA는 항상 밑변인 PW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갚을 때는 언제냐? 무효전력 QVAR이 0일 때. 그러니까 순수한 저항 보완만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효전력 VAR,
이게 뭘까요?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오죠? 무효, 리액티브. 그러니까 실제로 유용한 일은 못하는 전력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쓸모없거나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교류 회로에서는 코일, 인덕터 L이나 콘덴서, 커패시터 C 같은 소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어긋나는 현상, 위상차라고 하죠. 이게 발생하는데 이 위상차 때문에 에너지가 잠깐 저장됐다가 다시 방출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무효전력입니다. 특히 모터나 변압기처럼 코일이 많이 감겨있는 부하, 이걸 유도성 부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유용한 일은 안 하면서 전압이랑 전류 위상만 흔들어 놓는 존재라 전력 시스템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그 문제 선택지에 역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역률, 파워 팩터, PF.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전력, VA, W, VAR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역률은 뭐냐면 피상전력 VA 중에서 유효전력 W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걸 나타내요. 공식으로 쓰면 역률 PF는 유효전력 W, 피상전력 VA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세타는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위상차의 각도를 의미하고요. 역률 값은 항상 0하고 1 사이 값을 가져요. 역률이 1에 가깝다. 그럼 공급된 전력 VA, 대부분이 유효한 일 W로 쓰인다는 거니까 효율이 좋은 상태인 거죠. 반대로 역률이 낮으면 피상전력은 큰데 실제로 일하는 유효전력은 적다는 뜻이고요. 즉, 겉보기 전력 VA는 많이 들어가는데 상당 부분이 무효전력 VAR로 작용해서 실제 일하는 효율은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률은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 지표 같은 거네요. 역률이 낮으면 같은 양의 유효한 일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피상전력이 필요하고 결국 전류도 더 많이 흘려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역률이 낮은 상태에서 똑같은 유효 전력 W를 공급하려면요, 더 큰 피상 전력 VA가 필요하게 되고, 이건 결국 회로에 더 많은 전류 I가 흘러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공식 P는 VI 코사인 세타, 이걸 생각해보면 같은 P하고 V에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 낮아지면 I, 전류가 커져야 하잖아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뭐가 문제냐? 바로 전선에서 열 손실이 커져요. I제곱 R 손실이라고 하죠. I제곱 R. 이대 커집니다. 이건 당연히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요. 또 더 큰 전류를 감당하려면 더 굵은 전선 써야 하고 더 큰 용량의 변압기 같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큰 공장이나 산업시설 같은 데서는 한국전력에서 역률 관리를 요구해요. 기준치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에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요. 와, 역률 하나에 에너지 효율, 설비 투자,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다 연결되는 거였군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엄청 중요한 관리 포인트네요.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이 VA, 그러니까 피상전력을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한지,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실무적인 중요성이랑 시험 대비 관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실무에서는요. 아까 블로그 내용에도 있었지만 전환 공급 장치 용량 결정할 때 이 VA 값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UPS라고 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변압기, AC 어댑터 이런 거 사양 보면요. W랑 같이 VA 값이 표시된 경우가 많아요. 이 VA 값이 뭐냐면 해당 장치가 공급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피상전력 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즉,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나는 한계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기기기를 이 전원장치에 연결하려고 할 때 그 기기가 소비하는 유효전력 W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기마다 역률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600VA짜리 UPS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우리는 소비 전력이 500W인 어떤 기기를 연결하려고 해요. 단순히 W값만 보면 500W는 600VA보다 작으니까 괜찮겠네 싶죠. 하지만 만약 이 기기가 모터가 많이 들어간 기기라서 역률이 0.7로 좀 낮다면 어떨까요?
이 기기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피상전력 S는 P 나누기 PF, 즉 500W 나누기 0.7이니까요. 계산해보면 약 714VA가 나와요. 아까 블로그 문제 설명에서 분수 읽을 때 분모분의 분자로 읽으라고 하셨으니 이건 0.7분의 500W가 되는 거죠. 이 값은 UPS 용량 600VA를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UPS는 과부하 상태가 돼서 막 경고음 울리고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심하면 고장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아찔한 상황이네요. W만 보고 그냥 연결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군요. 결국 기기가 실제로 전원에 요구하는 총 부담, 그러니까 피상전력, VA를 꼭 고려해서 전원 공급 장치의 용량을 골라야 한다는 거네요. 겉보기 용량 VA랑 실제 필요량 VA를 비교해야 안전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VA를 알아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예요. 그럼 시험 대비 번점에서는 어떨까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첫째, 개념 이해. VA는 피상전력, W는 유효전력, VAR은 무효전력 단위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 이해. 피상전력 S, 유효전력 P, 무효전력 Q 사이의 관계식 S제곱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거하고 역률 PF는 PS는 코사인 세타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셋째, 공식 활용. 기본적인 전력 관련 공식들 이걸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피상전력 S는 VI, 무효전력 Q는 VI 사인 세타 같은 식들이요. 그리고 물론 가장 기본인 오메 법칙 V는 IR하고 전력 공식들 P는 VI, P는 I제곱 R, P는 V제곱 R 이걸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대비해야 하고요. 여기서 전압 V, 전류 A, 저항 오hm 단위 변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아까 그 문제 660 KVA는 무엇의 단위인가? 이런 직접적인 질문도 나오고 아니면 간단한 회로 주고 유효전력이나 피상전력, 역률 같은 걸 계산하라는 문제 이런 거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시험 합격하려면 각 용어 정의 정확히 알고 그 관계 나타내는 핵심 공식들 이해하고 이걸 또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특히 그 전원장치 용량 문제 관련해서는 VA의 주요성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서 시작해서요. VA가 피상전력의 단위라는 걸 확인했고요. 더 나아가서 유효전력 W, 무효전력 VAR, 그리고 역률 PF까지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VA는 공급되는 총 전력 크기, W는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하는 전력, VAR은 그 위상차 때문에 생기는 전력, 그리고 역률은 전력 사용 효율 지표라는 것.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용량 정할 때는 W가 아니라 VA 기준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실용적인 지식까지 얻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혼자 공부하시는 당신의 학습에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 또 자신감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VA는 전압 곱하기 전류, 피상전력. W는 실제 소비돼서 일을 하는 유효전력. 이 둘 사이에는 무효전력과 역률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전기 이론의 기초이면서 또 실무 적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과정에 아주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전열기, 히터 같은 거 하고 또 모터가 들어있는 세탁기나 냉장고. 얘네들은 각각 역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주변의 전기기기들을 오늘 배운 개념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거, 이게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탐구 질문인데요. 주변 가전제품들 역률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전기기능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계신 당신, 그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꾸준한 탐구와 질문으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